솔직히 말해보자. 너 지금 썸네일 보고 코웃음 쳤지? 쓰레기가 돈이 된다고? 에이, 설마 하면서 들어왔을 거야.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을 캐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넌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네 계좌가 맨날 파란불인 거야.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폼나는 거, 반짝이는 AI나 반도체만 쳐다보니까 진짜 돈이 흐르는 지하 수맥을 못 보는 거라고. 억울하지 않아? 남들은 더러운 오물 처리해서 빌딩을 올리는데 너는 왜 아직도 테마주 꼭대기에 물려서 기도만 하고 있냐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알아? 바로 편견이야. 대중이 더럽다고 피할 때, 귀찮다고 외면할 때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이야.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재활용 좀 잘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같은 도덕 교과서 없는 소리가 아니야. 빌 게이츠가 왜 수조 원을 들여서 똥물을 마시는 기계를 만들었는지, 세계적인 부호들이 왜 쓰레기 매립지 땅을 사들이는지 그 돈의 논리를 뼛속까지 새겨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난 진도준이야. 맨날 뉴스 쪼가리만 보고 투자하는 너를 구제하러 왔어. 쓰레기통 뒤져서 돈 버는 법? 오늘 여기서 끝내자고. 돈의 흐름이 보이면 네 인생의 레벨이 달라져. 구독, 좋아요.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누르고 시작하자.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팩트부터 체크해보자. 너네 빌 게이츠 알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 사람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와서 뭐 했는지 기억나?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물을 한 컵 마셨어. 근데 그 물이 5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배설물, 그러니까 똥오줌이었다고. 그걸 정화해서 마시면서 뭐라고 했게? 맛있다, 아주 신선하다 라고 했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비위도 좋다, 역시 천재는 괴짜야 이러고 넘어갔겠지. 근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했어. 저 사람은 지금 단순히 환경보호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저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쇼케이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빌 게이츠가 투자한 그 기술, 옴니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똥물을 정수로 바꾸는 기계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남은 재는 비료로 써. 즉, 인간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배출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투입해서 에너지와 자원이라는 상품을 뽑아내는 공장인 셈이지. 원료비가 얼마인지 알아? 마이너스야. 돈을 받고 쓰레기를 가져오니까. 세상에 원재료를 돈 받고 사오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 다 돈 주고 사오지. 근데 이 바닥은 돈을 받고 원료를 가져와서 그걸 가공해 다시 돈을 받고 파는 구조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넌 사업하지 마라. 너희들이 주식시장에서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무 화려한 것만 쫓아다녀서 그래. 엔비디아? 테슬라? 물론 훌륭한 기업이지. 세상을 바꾸고 혁신을 하니까.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조금만 삐끗하면 나락으로 가. 하지만 쓰레기는 달라.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쟁이 나든 평화롭든 인간은 먹고 싸고 버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나 리퍼블릭 서비스 같은 기업들 들어봤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야. 티커가 WMRSG인데 차트 한번 열어봐. 아주 지루하게 하지만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어. 10년 전 차트랑 비교해보라고. 웬만한 기술주들이 롤러코스터 탈 때 이 친구들은 묵묵히 제갈길을 갔어. 왜 그럴까? 이 회사들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해자가 엄청나거든. 미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어도 쓰레기 매립지를 님비 현상 없이 새로 짓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법적 규제도 까다롭고 주민들 반대도 심하니까. 즉, 이미 허가받은 매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의미한다고. 경쟁자가 새로 진입할 수가 없어.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건 뭐야? 가격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물가가 오르면 쓰레기 수거비도 올리면 그만이야. 고객이 비싸자고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어? 집안 마당에 쌓아둘 거야? 아니잖아. 울며 겨자 먹이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이게 바로 워런 버핏 같은 거물들이 좋아하는 독점적 사업 구조야. 너희는 이런 걸 봐야 해.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 예전에는 그냥 땅에 묻거나 태우면 끝이었어. 근데 이제는 순환 경제라는 키워드가 돈이 되는 시대야. 탄소 중립, ESG 경영 이런 말 지급게 들었지. 근데 이게 그냥 착한 척하려는 게 아니야. 기업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라고.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한다고 난리지. 플라스틱 재활용 안 하면 물건 못 파는 시대가 오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도시광산이야. 이름은 거창해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폐가전제품, 폐배터리에서 금, 은, 구리, 리튬, 니켈 같은 희귀 금속을 뽑아내는 거야. 자, 생각해보자. 금광에서 금 1톤 캐려면 흙을 수십 톤, 수백 톤을 파헤쳐야 해. 환경 파괴도 심하고 채굴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
근데 폐휴대폰 1톤을 모으면 거기서 나오는 금의 양이 금광석 1톤보다 수십 배는 더 많아. 이게 바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마법이야.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 뇌피셜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야. 전기차 보급된 지 이제 10년 좀 넘었지? 배터리 수명이 보통 7년에서 10년이야. 이제 곧 수명을 다한 배터리들이 쏟아져 나올 타이밍이라고. 그 배터리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 폭탄이지만 그걸 분해해서 리튬이랑 니켈을 다시 뽑아내면 그게 다시 새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거야. 중국이 원자재 꽉 쥐고 안 판다고 협박해도 우리 안방에 있는 쓰레기통 뒤져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고 국가가 밀어줄 수밖에 없어. 실제로 한국에도 이런 기업들이 꽤 있어. 예전에는 그냥 고물상 취급받았는데 지금은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지. 물론 종목 이름은 직접 거론하진 않을게. 네가 직접 찾아봐. 재무제표 열어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시설 투자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란 말이야. 힌트는 줬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 이 키워드만 검색해도 쏟아져 나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내가 쓰레기 산업 좋다고 하니까 또 당장 내일 아침에 관련주 아무거나 시장가로 긁으려는 사람들 있지? 제발 그러지 좀 마.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장치 산업이야.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없으면 수율이 안 나와서 적자만 보다가 망해.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뛰어들지만 살아남는 건 1등, 2등 기업뿐이라고. 과거 태양광 산업 기억나? 친환경이 미래다 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지만 중국발 저가 공세에 치킨 게임 벌어지면서 수많은 기업이 상장 폐지됐어. 폐기물 산업도 마찬가지야. 옥석 가리기를 못하면 쓰레기 더미에서 금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쓰레기 더미에 깔리게 될 거야. 빌 게이츠가 투자한 옴니 프로세서 기술을 다시 한번 뜯어보자. 그 기술의 핵심은 효율이야. 단순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부산물을 판매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 네가 투자할 회사를 고를 때도 이 효율을 봐야 해. 남들보다 더 싸게, 더 많이,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냥 우리도 재활용해요 라고 홍보만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대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하란 말이야. 공시 좀 읽어. 다트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사업의 내용 파트만 정독해도 답이 나와.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도 건드려보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러운 걸 싫어해. 쓰레기, 폐기물, 오수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리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왠지 내 포트폴리오에 AI나 바이오 같은 멋진 이름이 있어야 돈 버는 것 같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으면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 바로 그 지점이야. 대중의 관심이 덜하고 약간의 혐오감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거기가 바로 스마트머니가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쓴 책 읽어봤어?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완벽한 주식은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했어. 장의사, 기름때 제거, 쓰레기 수거 같은 거. 왜?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주식을 고객들에게 추천하기 싫어하거든. 폼이 안 나니까. 기관들이 외면할 때 주가는 기업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배당은 꼬박꼬박 잘 나와. 그러다가 실적이 너무 좋아서 무시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기관들이 부랴부랴 사러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거야. 너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지.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뒤늦게 뛰어들지 말고. 내가 기자 생활 10년 하면서 수많은 기업 오너들을 만났는데 진짜 알짜 부자들은 명함이 화려하지 않아. 강남 한복판에서 고물상 크비하시는 분, 지방에서 폐기물 소각장 운영하시는 분, 이런 분들 현금 동원력이 상상을 초월해. 그분들은 알거든.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화되어도 실물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택배 시키고 전자기기 바꿀수록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그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은 한정되어 있다는 걸.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가격 상승, 이익 증가. 자, 이제 좀 감이 와. 빌 게이츠가 심심해서 똥물을 마신 게 아니야. 그는 인류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막대한 부를 창출할 기회를 본 거야. 너도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해. 길가에 버려진 캔 하나를 보더라도 뉴스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아 더러워 하고 끝내지 말고 저걸 누가 치우지? 저걸 치우는 회사는 어디지? 그 회사는 상장되어 있나?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야 해. 투자라는 건 말이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싸움이야.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주인공만 보지 말고 무대 뒤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돈을 쓸어 담는 스태프를 봐. 어쩌면 거기에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경제적 자유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내 말이 좀 셌나? 하지만 뼈 때리는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잖아. 언제까지 감으로, 촉으로 투자할 거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트렌드는 변해도 인간의 기본 욕구와 배설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가치 투자고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보여준 철학이야. 영상 끄고 나서 당장 네 관심 종목 리스트부터 점검해. 죄다 적자투성이 바이오, 테마주만 들어있지 않아? 그 리스트 한 구석에 냄새나지만 돈 냄새도 같이 나는 탄탄한 환경기업 하나쯤은 넣어두는 센스를 발휘해보라고. 그리고 공부해야지. 리포트도 찾아보고 관련 다큐멘터리도 좀 봐. 빌 게이츠 다큐멘터리 아직 안 봤으면 그것부터 봐. 인사이트가 뇌를 관통할 거야. 난 진도준이야. 네가 호구가 아니라 진짜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팩트로 뼈 때리고 논리로 머리 채워줄게.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그리고 정신이 좀 번쩍 들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쓰레기도 다시 보자 라고 적어봐. 네 다짐을 박제해두라고. 그래야 안 까먹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냉철하고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아디오스.